여러분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70세를 넘어서면 한 해 한 해가 더욱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사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0대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이어가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점점 느려지고 건강 문제와 피로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특정한 신호로 나타납니다. 눈에 띄진 않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여러분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7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장수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과학적 패턴을 기반으로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몸과 생활 습관에서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미래를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인식하면 현재 상태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변화를 통해 더 건강하고 긴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신호, 걷는 속도. 70세 이후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는 DNA 나 의학 기록. 식단이 아닙니다. 바로 걷는 속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도 일정한 속도로 빠르게 걷는 사람들은 크게 속도가 떨어지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걷는 속도가 전반적인 건강, 근력, 심혈관 기능, 그리고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5세인 조와 프랭크를 생각해 봅시다. 조는 매일 아침 걷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길을 건너거나 계단을 오를 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자신감이 있습니다. 반면 프랭크는 예전에는 활동적이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느려졌습니다. 사람들을 따라가기 어려워하고 자주 쉬어야 하며 때때로 발을 헛디디는 느낌을 받습니다. 조의 걸음걸이는 그의 몸이 여전히 잘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프랭크의 느려진 속도는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느리고 불안정한 걸음걸이는 단순히 나이 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력 약화, 혈액순환 문제, 심지어 초기 신경퇴행과 같은 기저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리 근육은 몸의 기반입니다. 다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회복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걷는 속도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걸을수록 더 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자신이 느려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산책을 늘리거나 가벼운 아령을 사용하거나 간단한 다리 운동을 통해 근력을 키우는 작은 노력을 시작하세요. 결국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는 앞으로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걷는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것이야말로 장수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신호, 소나기 힘.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악력, 소나기 힘, 이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악력은 노년기의 전반적인 활력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탄탄하고 안정적인 악력은 강한 근육, 좋은 혈액순환, 그리고 잘 작동하는 신경계를 의미합니다. 반면 악력이 약해지거나 감소하면 근육 손실, 허약함, 심지어 건강 문제의 위험 증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8세의 로버트를 살펴봅시다. 그는 항상 단단한 악력을 자랑했으며 꾸준히 가벼운 웨이트 운동을 했고 병뚜껑을 따거나 장바구니를 드는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같은 78세인 월터는 최근 작은 일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하던 병뚜껑 돌리기나 무거운 가방 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악력 감소는 근육량 감소를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이는 낙상, 부상, 그리고 더 짧은 기대 수명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손은 전반적인 근육 건강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악력이 약해진다면 몸 전체도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육이 약해질수록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테니스공을 쥐어짜기, 소나기 운동기구 사용, 가벼운 무게 들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악력을 유지하고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의 소나기 힘을 테스트해보세요.
악력이 예전보다 약하게 느껴지거나 일상적인 작업이 힘들어지고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물건을 얼마나 단단히 쥘 수 있느냐가 앞으로 삶을 얼마나 단단히 붙잡을 수 있을지를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어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능력. 균형 감각은 잃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 발로 최소 1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의 수명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낙상, 부상, 심지어 인지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반면 70대 이후까지도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명이 70대 초반 여성, 캐롤과 낸시를 상상해보세요. 캐롤은 항상 활동적이었습니다. 매일 걷고 요가를 하며 한쪽 발을 쉽게 몇 초 동안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낸시는 오랫동안 균형 감각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발로 서 있으려 하면 금방 흔들리며 무언가를 잡아야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낸시는 이 균형 감각 저하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경고 신호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그녀의 협응력, 근력, 심지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좋은 균형 감각은 튼튼한 다리, 예민한 신경계, 건강한 뇌가 함께 작용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자주 발이 꼬이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불안정함을 느끼거나 벽이나 가구를 잡아야 한다면 지금 바로 균형을 개선할 때입니다. 좋은 소식은 균형 감각은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한쪽 발로 서 있기,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차례로 걷기, 가벼운 태극권 연습 등이 안정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테스트해보세요. 일어나서 한 발을 들어보세요. 10초 동안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나요? 만약 힘들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절대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부터 꾸준히 연습하면 앞으로 더욱 강하고 안정적인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수면 패턴. 밤에 얼마나 잘 자는지는 당신의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스스로를 회복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뇌에서 독소를 제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이더라도 규칙적이고 질 높은 수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 심장 질환, 면역력 약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70대 중반의 헨리와 빌을 생각해봅시다. 헨리는 일정한 취침 시간을 지키고 매일 7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며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합니다. 반면 빌은 밤새 뒤척이고 자주 깨며 때때로 잠드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헨리는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정신이 또렷하며 에너지도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빌은 뇌가 흐릿해지고 낮 동안 피곤함을 느끼며 혈압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는 모두 수면의 질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이 자지 못하거나 충분히 잤음에도 피곤함을 느낀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균형한 식습관, 운동 부족, 혹은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들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수면의 질은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취침 전 스크린 사용을 줄이고 일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며 아침에 자연광을 쬐고 밤에는 과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 밤 자신의 수면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만약 아침에 피곤하거나 자주 깨거나 최근 수면 패턴이 변했다고 느낀다면 지금이 변화를 줄 때입니다. 오늘 얼마나 잘 쉬느냐가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고 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고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꼈다면 댓글에 별표 네 번째 별표라고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식욕과 식습관. 70세 이후의 식사 방식은
수명과 건강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식욕과 균형 잡힌 식단은 신체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갑작스러운 식욕 감퇴나 불균형한 식습관은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며 심지어 노화를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74세의 두 여성, 마가렛과 수잔을 생각해 봅시다. 마가렛은 식사를 즐기며 신선하고 자연적인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고 안정적인 체중을 유지합니다. 그녀는 직접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며 하루 종일 활력을 느낍니다. 반면 수잔은 예전만큼 배고프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녀는 끼니를 거르거나 가공식품에 의존하며 지난 1년 동안 원치 않게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그녀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식욕 감소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경고 신호라는 점입니다. 영양소 흡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식욕 감소는 소화 문제, 호르몬 변화, 심지어 초기 인지 저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신체는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하여 약화, 허약함, 낙상 위험 증가 및 질병에 대한 저항력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식습관이 변한 것을 느꼈다면 금방 배가 부르거나 음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거나 예상치 못한 체중 감소가 있다면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0세 이후의 올바른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식욕 감소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전히 식사를 즐기고 있나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나요? 아니면 식욕과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을 느끼고 있나요? 오늘 어떻게 먹느냐가 앞으로 얼마나 강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6번째 신호, 스트레스 관리 능력. 70세 이후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당신의 수명과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병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반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노년까지 더 건강하고 활발하며 정신적으로도 또렷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76세인 존과 리처드를 비교해 봅시다. 존도 예상치 못한 지출, 건강 문제, 가족 갈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깊은 호흡을 연습하고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며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반면 리처드는 스트레스를 쉽게 놓아주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사소한 좌절에도 압도당하며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결국 그의 몸을 갉아먹습니다. 혈압이 상승하고 수면의 질이 나빠지며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신체 내 염증을 유발하며 이는 알츠하이머부터 심장질환까지 거의 모든 주요 노화 관련 질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자주 긴장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감정적으로 소진된다고 느낀다면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운동, 깊은 호흡, 심지어 웃음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신은 유연하게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가나요? 아니면 걱정을 붙잡고 스트레스에 휘둘리나요? 평정심을 유지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은 단순히 정신건강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수명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 봅시다. 7번째 신호, 당신의 사회적 연결. 당신의 인간관계의 강도는 70세 이후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지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구, 가족 또는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강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외로움은 심장병, 우울증, 인지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78세의 두 여성, 엘리너와 바바라를 생각해보세요. 엘리너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지역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그녀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겁고 자주 웃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깊이 느낍니다. 반면 바바라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졌고 가족이 있지만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고립감을 느끼고 기분이 우울해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뇌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며 몸에서는 전반적인 건강을 촉진하는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만약 당신이 사회활동에서 멀어지고 전화통화를 피하거나 예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사회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항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기, 공통 관심사를 가진 그룹에 참여하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가꾸는 관계는 단순한 행복을 넘어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생각, 이제 중요한 7가지 신호를 알게 되었으니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활력 있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작은 변화들이 당신에게 조용한 경고를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다행스러운 점은 보행 속도, 소화기 힘, 균형 감각, 수면의 질,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사회적 유대, 이 모든 것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그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개선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면 스스로를 미루지 마세요. 이미 늦었다 라는 말을 듣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더 많이 움직이고 근력을 강화하며 숙면을 취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가 삶을 잠식하기 전에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장수가 아닙니다. 더 건강하고 더 충만하며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공감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배운 점과 앞으로 실천할 계획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별표, 좋아요, 별표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한 후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유용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잘 돌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